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최강의 식물식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사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삼시세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식물식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육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워낙 잘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식물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울까라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식단까지 굉장히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최강의 식물식 이 책은요. 요 밑에 보면 소화기 내과 의사가 28일 만에 몸을 되살린 고섬유질 마이크로바이옴 식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윌 벌서위츠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 분은 아까 요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화기 내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면역력, 암 예방, 당뇨 개선, 뇌, 소화계, 정서, 피부 건강까지 자연 식물식은 어떻게 우리 몸을 지휘하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식단 제한 없이 체중 감량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4주간의 맛있는 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고요. 아마존 52주 연속 분야 1위고요. 그 다음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분이 추천을 또 하셨고요. 그 책을 쓰신 작가분이 네, 한번 그럼 저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저자는 윌 벌서위츠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의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수석 레지던트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병원의 소화기 내과 특별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재직 시절 임상 연구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길링 공중보건대의 전염병학 특별연구원 과정을 마치셨어요. 미국 최고의 소화기 내과 학술지에 20편이 넘는 논문을 실었고 쉐이프 그리고 위민스 헬스 그리고 맨스 헬스 그리고 허프포스트 등의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옮긴 분 계시고 감수자분 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예. 지금 보면 건강의 제일 원칙에서 감수자 선생님께서 식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목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는요. 여기 보면 네, 일단 1부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래서 1장은 이제 건강의 원동력은 미생물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친구들. 제가 목차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머리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장내 미생물의 놀라운 힘, 유아의 기저귀를 통해 알아보는 면역 체계, 체중의 차이는 미생물의 문제, 우리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다. 제1의 뇌를 능가하는 제2의 뇌, 유전자 구조를 지배하는 미생물의 위력. 자, 2장 볼게요. 장과 건강을 해치는 생활 방식, 과식, 영양 부족, 의약품 과다 복용, 근대화와 현대 유행병의 유래, 항생제와 의약품이 미생물에 끼치는 영향. 네. 그리고 몸속 장을 죽이는 표준 식단의 구성 요소. 자, 3장 볼게요. 섬유질 솔루션. 젊은 사슬 지방산과 포스트 바이오틱스. 섬유질에 대한 오해와 착각. 장내 구급대원 짧은 사슬 지방산. 장 건강을 위한 3가지 바이오틱스. 미생물을 살리는 섬유질의 힘. 면역 체계와 염증의 관계. 암의 예방과 억제.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비만 예방, 인지력과 섬유질 식단의 관계, 섬유질의 재소환.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부에 나와요. 그리고 2부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습관 이래서요. 4장 볼게요.
다양한 식물을 먹고 있나요? 무지개색 음식의 비밀, 식습관의 황금률, 통곡물의 힘, 장수의 상징, 콩의 기적, 그리고 슈퍼푸드의 함정. 5장 볼게요. 예민한 장을 위한 맞춤형 식물식, 복부 팽만, 체내가스, 복통, 잦은 배변 습관 완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음식 민감성이 생기는 이유, 변비, 알레르기, 글루텐 민감 증상, 포드맵 조절 식단이 필요한 이유. 넘기면요. 6장 발효식품의 부상, 장 건강을 위한 좋은 발효식품 찾기. 그래서 이제 발효식품 입문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예, 추천해 주시는 발효식품 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7장은 장 건강, 보충제의 힘 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8장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FGOAL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는 과일류와 발효식품, 이제 섬유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G 녹색 채소와 통곡물, O 오메가3 슈퍼 씨앗류, A 향신 채소류, L 콩류, S 설포라판, 그리고 보너스로 버섯류와 해조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부는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한 최강의 식물식 해서 9장에 365를 챙기는 섬유질, 간단하게 건강한 습관 만드는 법 해서 나의 건강 마인드셋, 90%의 식물식을 향해 장 건강을 위한 14가지 좋은 습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장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최강의 식물식 4주 식단 해가지고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28일의 기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이렇게 짜놨거든요. 식단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구입해서 보시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따라해 볼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읽다가 굉장히 이제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주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요. 자, 우리가 요즘에 건강 염려증 환자분들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의약품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게 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2페이지를 보면요. 72페이지요.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이제 항생제와 의약품이 미생물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프로플록사신, 다시요. 시프로플록사신을 5일만 복용해도 장내 세균의 약 3분의 1을 전멸하고 장내 미생물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미생물 종은 4주 이내에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일부 미생물 종은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클레리스 로마이신과 메트로니다졸은 복용 후 4년이 지나도 약효가 유지된다. 게다가 이 3가지 항생제는 불과 4일만 복용해도 9종의 유익한 세균을 영구적으로 전멸시킬 수 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3가지 항생제를 4일만 썼는데 9종의 유익한 세균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없애버릴 수가 있대잖아요. 그 항생제가 뭐냐면 시프로플록사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레리스 로마이신 하고요. 그리고 메트로니다졸 이렇게 3가지래요. 이 모든 항생제를 사용한 결과는 뉴노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항생제 내성이 생긴 미생물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감염이나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골다공증, 비만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앞서 말했듯 C, 디피실레 감염 등의 더 끔찍한 문제도 있다. 매년 미국에서 2억 6,900만 건의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진다. 최근 한 연구에서 항생제 처방의 23%는 부적절하고 36%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놀랍죠?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은 항생제만이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험을 거친 의약품의 24%가 장내 세균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소장 세균의 이상 증식과 C. 디피실레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NSAIDS는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키고 장 내막을 손상시켜 궤양을 초래하고 염증성 장 질환과 미세 장염을 유발한다.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키고 장 내막을 손상시켜가지고 궤양을 초래하고 염증성 장 질환과 미세 장염을 유발한대요. 경구 피임약은 크론병과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경구 피임약도 사용하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도 사실은 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우려되는 의약품이 많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이제 저는 면역 체계와 염증의 관계가 되게 또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98페이지를 보면요. 98페이지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면역체계와 염증의 관계. 우리 면역체계의 70%는 장벽 바로 안쪽에 분포한다. 면역체계는 몸속의 작은 군대다. 감염이 되거나 심지어 암세포가 나타났을 때 이를 처리하는 것이 면역체계의 책임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친구와 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 수가 39조이고 이렇게 많대요. 39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인간 세포의 수는 30조. 와. 숙주는 하루 약 1.4kg의 음식물을 섭취하지만 대부분은 다소 비정상적인 형태다.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하다. 와, 대단하네요, 정말. 면역체계에 작은 혼란만 생겨도 기능 정지가 일어난다. 과잉 반응을 보이면 알레르기성 또는 자가 면역성 문제가 생긴다. 약한 반응을 보이면 감염이 되거나 암까지도 생긴다. 어떻게 하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까? SCFA는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체계의 연결 통로다.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체계는 SCFA를 통해서 서로 연락한다. SCFA는 위기 협상가 역할을 하며 면역체계가 과열되면 냉각시킨다. 디스바이오시스와 세균 내독소의 분비는 염증을 촉진한다. 이는 감염이나 부상이 있을 때는 좋지만 지속되거나 불필요할 때는 달갑지 않는 일이다. 면역체계를 포함해 우리 몸에 끊임없이 낮은 단계의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SCFA는 디스바이오시스와 세균 내독소의 분비에 모두 관여한다. 염증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통제하는 훌륭한 첫 단계가 되는 셈이다. 그 외에도 SCFA는 가장 강력한 염증 신호 3가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가 3가지가 쭉 있네요. 우리의 유전자가 총을 장전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이 말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유전자가 총을 장전하고, 아무래도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운동 습관, 먹는 거, 식습관, 건강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대로라면 SCFA는 총알을 빼고 총을 빼앗는 셈이다. SCFA는 면역세포가 장내 세균을 관대하게 대하고 장의 염증 지표를 감소시킨다. 심지어 면역세포가 식품도 관대하게 대하도록 해서 식품 알레르기나 식품 민감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SCFA는 조절 T세포라고 하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부분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조절 T세포는 과열된 면역체계를 냉각시키고 자기세포에 대해 관용하도록 만들고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억제세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자.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 그래서 정말로 평상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자주자주 한번 읽어본다면 원래 그 육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생활을 식습관 위주로 막 이렇게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뭐 한두 번 예외가 있더라도 그게 좋다는 걸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지식을 먼저 쌓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건강 습관에 대해서 워낙 이제 뒤쪽에 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 챙김 식습관을 갖자. 그래서 제대로 식탁에 앉자. 휴대폰을 끄자. 식사 전에 잠시 음식을 관찰하자. 잠시 뜸을 들이며 음식을 맛보자. 음식을 씹자.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식사를 즐기자. 생체 리듬에 맞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자. 중독성 허기를 피하자. 그리고 이제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보면은 첫째,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대와 장이 휴식을 유지하는 시간대를 구분해라. 그래서 식사 시간을 이제 1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장이 연속해서 13시간 이상 쉴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일정한 시간 동안 먹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장을 쉬게끔, 소화기관을 쉬게끔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건강이 다이어트도 되면서 굉장한 몸에 이롭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식습관을 생체 리듬과 일치시킨다. 네. 그래서 물은 이제 24시간 내내 자주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저녁 식사 후 취침 시간까지 적어도 3시간까지 아무리 안 돼도 2시간까지는 꼭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꼭 이를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요. 예, 물 외에는. 그걸 또 이제 잘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충제는 식습관을 보완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수면은 가장 강력한 회복제. 그러니까 일단은 푹 자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과 교감을 해야 돼서 햇빛을 쬐야 된다. 네. 그래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도 또 잠깐 읽어보면 우리가 쉴 때 몸이 치유되는 과정은 실로 놀랍다. 네. 이래서 밤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 기분이 엉망인 것은 당연하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대체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일치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자연광을 쬐라. 예, 그래서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기적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해가 져서 밤이 되면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밤에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밤에는 무조건 전자기기 사용을 중지하고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라. 그래서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현명해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현명해진다. 너무 좋은 얘기죠? 예. 그리고 뭐 규칙적인 운동이나 뭐 건강한 삶을 위한 고립돼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녁 식사 이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짧은 산책을 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마음 챙김은 간단히 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곳에서 5분이면 된다.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옷은 느슨하게 푼다. 내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한다. 4단계가 있다. 첫째, 스스로 감사히 여기는 것을 생각하라. 나에게 일어났던 긍정적인 일에 집중한다.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내 인생에서 그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 셋째, 자신의 의향을 명확히 밝히자. 지금 내가